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혹여 권리 구제에 소홀함이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려면 이런 민생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검사들께서 책임 있게 수사하고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급여를 받는 분들은 임금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 타격이 매우 크시지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전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41만 명, 금액으로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 역시 공식적인 피해 규모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임금체불 피해자 수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이제 임금체불이 일상화된데 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이 크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유예,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인 것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사용자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했는데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이제 나머지 임금을 다 채 못 받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때문에 결국 사용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일부라도 주면서 합의를 종용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두봉 인천검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인천지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간지 사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와 견해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해당 지방 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지검장님,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이 안 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혐의가 인정이 돼야지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혐의가 인정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당시에 인천지검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체불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혹시 일부라도 지급이 안 됐는데 기소유예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확히 잘한 결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체불 임금이 전액 변제된 경우에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에 그렇게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의 경우에 이런 체불 임금 사건을 전담할 부서와 전담 검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 맞습니까? 그건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일부라도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특히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서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서울중앙지검장께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난 8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은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그리고 연장 근로 한도 위반을 한 인터넷 강의업체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업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반해서 적발당했다고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일부는 임금 지급이 다 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했고요.
연장 근로 한도 위반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혹시 검사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다른 국회의원께서 이유를 불기소 결정 이유를 요청을 했더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검사장께서 알고 계시면 뭐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명을 우선 좀 해주세요. 그 일부는 이제 체불된 임금의 일부는 이제 갚았다고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좀 다소 지체가 된 부분을 감안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안 주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중간에 갱신 문제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사용자 측 의견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부분을 이제 근로자 피해자 측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법원에 가서 다투도록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기소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검사 입장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쪽을 더 가치를 더 두느냐의 차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의 의미를 더 둔다면 저희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전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용노동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이미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검찰에 가서 밀린 급여를 받고 그다음에 위반한 부분에 대한 엄정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그게 명확하지 결론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그에 관한 설명도 충분히 못 받았다고 하면 네. 당사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아주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 네. 주임 검사 외에 부장 검사나 차장 검사의 선에 이르기까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네.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이 정도 사안에서는 검사가 전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통상 이제 형사 여기 저 10부에서 보통 이런 사안을 주로 담당합니다. 임금 노동 부분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워낙 체불 임금 사건 수가 많다 보니 위에까지는 잘 올라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지검도 기소유예 비율이 좀 높았고요. 서울 북부지검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다 나름 이유가 있으실 거겠습니다만 어떤 사건을 주로 기소유예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은 과거에도 경찰과는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특사경이 있는 고용노동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서 다 말 못하신 얘기를 또 검찰 가서는 검사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기대를 하는데 검찰에서마저 그걸 외면한다고 하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 사건 꼭 더 챙겨주시기를 검사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